이 음식 한 그릇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만든 이의 손맛과 또 지나온 세월, 그 시대의 역사와 전통, 사람들의 정서와 생활상까지 깃들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음식 문화를 이룬 조선 왕조. 그 조선시대 왕들은 과연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그리고 그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지 오늘 톡톡 동해인에서 조선 왕조 궁중 음식의 상차림을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궁중음식 기능이수자 박미숙입니다. 궁중음식도 우리가 한국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한국음식을 좀 작은 범위로 우리가 전통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통음식을 분류를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궁중음식, 방가음식, 서민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서민들이 먹는 음식들을 서민이라고 하고, 우리가 양반이나 방가에서 먹는 음식들을 방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궁중 음식은 우리가 궁중에서 임금님의 그 일상식 또는 그 의례 행사식 이런 것 등의 음식들을 우리가 궁중 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중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 전문인이 이제 음식을 담당했다 하는 거고요. 그런 전문가들이 바로 이제 대령 숙수락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담당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임금님이나 왕자, 왕비 이런 분들한테 일상식이라든가 의례식, 뭐 또 사신이 온다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큰 잔치 음식들을 그분들이 이제 담당을 해서 음식을 구색을 맞춰서 이렇게 해줬죠. 그런데 음식 하나하나에 우리가 오미와 오색 이런 것 등을 다 맞춰서 음양의 조화를 맞춰 갖고 우리가 이제 약선 음식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한국 음식의 특징이라 한다 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궁중 음식의 특징인데요. 바로 음식을 약식동원이라는 근본 사상을 두고 음식이 곧 약이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조리에 임했다고 합니다. 저는 궁중 음식을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추천으로 궁중 음식을 하기는 했는데요. 제가 궁중 음식을 하게 되면서 그 음식이 정말 얼마나 신비롭고 정말 하면 할수록 어렵고 또 해야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고요. 또 우리가 궁중 음식 속에는 항상 우리가 사람이 음식을 먹게 됨으로써 그 건강을 늘상 생각하면서 요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궁중 음식은 정말 할수록 신비롭고 매력적인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궁중 음식은 우리가 5대 영양소, 지금 현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5대 영양소라고 얘기하죠. 그런 5대 영양소로 인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게 되고 또 몸을 조절하고 몸을 형성하고 이렇게 해서 몸을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리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조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우리 이미 그런 부분들을 다 조절을 해왔어요. 근데 그 조절을 해왔다 하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약식동원이라는 근본 사상을 두고 음식을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오미를 맞추고 오색을 항상 갖추고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에 이롭게 만드는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지금에 얘기하는 5대 영양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 보면 지금 김치의 종류라든가 고기 종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무척 많이 생활 속에 같이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궁중 음식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훌륭한 그런 음식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동해인 조선왕조 궁중음식 기능이수자 박미숙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늘 뭐 날씨와 함께 어우러져서 너무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여기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네. 야, 오늘 알게 된 게 막 안타까울 지경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곳이죠? 네, 여기는 이제 궁중음식, 우리 전통 음식을 하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우리 음식을 좀 알리는데 네.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일찍 궁중음식 전문가가 되고 이렇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 우리 지금 경주 남산 자락에 딱 네. 어울리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원장님의 궁중 음식과 함께 이 네. 분위기까지 아주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궁중 음식 하면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대장금을 떠올리실 거예요. 이제 대장금이 워낙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궁중 음식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는 궁중 음식을 하는 분이니까 또 일반인들하고는 그 드라마를 보는 느낌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이제 대장금 드라마가 나오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그 음식의 인식도도 많이 달라지고요. 또 저희 스승님이신 황혜성 교수님은 네. 궁중 음식을 일반인들한테 알리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가 한번 나오니까 예. 너무 전 국민이 한꺼번에 그러니까요. 알게 되고요. 또 제가 이제 외국에 그 원장님 행사에 가서 대만이나 이런 데 가갖고 보면 네. 정말 우리 궁중 음식에 대한 열풍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드라마에서 예. 그 음식들을 재현을 할 때 원장님 같은 분들한테 자문도 많이 구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보다는 예. 저희 또 스승님이 계시잖아요. 네. 이제 문화재이시고 이런 스승님들이 네. 다 그런 부분들을 자문하셨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이수자들이 이제 예. 그런 부분에 보필을 한다라든가 아. 이렇게 해서 또 연예인들이 직접 오셔갖고 오. 또 배워서 이제 그런 동작들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저희 스승님이 직접 다 자문한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이렇게 체감적으로 네. 느껴지고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대장금에서 네. 제일 기억에 네. 남는 장면이 네, 장금이가 어렸을 때 네, 이게 무슨 맛이냐고 했더니 홍시 맛이 입에서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사온데 왜 홍시 맛이 나냐고 물으신다면 왜 그 장면이 네, 있잖아요. 네, 그 죽순채, 네. 네. 그 음식이 실제로 궁중에서 먹던 음식인가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궁중 음식에서는 채라는 요리가 있어요. 예. 잡채, 뭐 죽순채, 초잡채, 뭐 이런 탕평채, 뭐 이런 채라는 요리를 네. 하게 되는데 이렇게 봄에 먹는 음식인데요. 이제 그 당시에 그 단맛을 어떻게 자연의 단맛을 재현해서 재밌게 할까 이래갖고 그 한복리 원장님이 그 홍시감을 채내려서 자연 소스 맛을 얹어갖고 해본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도 인기가 있고요. 그 대목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화제였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그 죽순채에다 네. 홍시감 소스를 얹어서 해드리면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러게요. 네. 너무 반가워하실 것 네, 같아요. 네. 그때 그 장면에 나온 그거 맞냐고 예, 하면서 이게 참 수백 년 전에 진짜 옛날에 있던 음식들인데 궁중 음식을 이제 재현함에 있어서 네. 원장님께서도 뭐 언급하셨지만 의궤라고 하는 문헌에 네. 이렇게 의거를 해서 네. 음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의궤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음식 레시피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의계라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행사의 내용이라든가 네. 뭐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리책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임금님 생신이었다. 네. 그래서 그날 크다라는 이제 생신이라도 뭐 한갑이었다라든가 네. 뭐 이렇게 하면 엄청 큰 잔치를 하잖아요. 네. 우리 방가에서도 엄청 큰 잔치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상 차릴 때 음식이 뭐가 올라갔고 거기에 무용은
어떻게 했고 뭐 악기는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요즘에 사극에 보면 네. 그 그림 그리는 그 화원들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행사 때마다 한쪽에 앉아서 그림 그리고 하대요. 그래요. 보니까. 사진 찍는 것처럼. 네네. 그래갖고 의계는 그런 그림과 함께 그 기록을 다 거기다 남겨놓는데 그때 이제 임금님 상에 뭐 어떤 게 올라갔다, 뭐가 뭐 몇 번에 거쳐서 음식이 올라갔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이제 찾아갖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재현해서 일반인들이 요리를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 거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음식만 담고 있는 건 아니고 아니고, 예. 전반적인 행사의 어떤 그렇죠. 내용들을 담고 있는. 네. 아, 그 참 임금님들이 보통 뭐 수라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먹는 그 밥상을 이제 상다리가 이제 부러지도록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네. 항상 차려서 나오잖아요. 화려하게. 네네. 아,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임금님이지만 매 끼니를 저렇게 먹으면 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실제로 왕들은 네. 뭐 어떻게 먹었어요? 정말로 매 끼니마다 그렇게 먹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차림을 뭐 3첩, 5첩, 7첩, 9첩, 12첩 반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요. 네. 임금님은 이제 12첩 반상을 차리셨어요. 요거는 이제 일상식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는 거를 이제 그 첩이라 해서 그렇게 해주는데요. 네. 이제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처럼 막 고임을 하고 잔치 음식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뭐 외국에서 사신이 왔다라든가 뭐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아, 손님이나 이제 접대용. 그렇죠. 그건 이제 의례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상식에서는 이제 임금님한테는 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어른들한테는 진지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료나 연배끼리에는 밥 먹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임금님 수라상은 그렇게 상다리가 휘어지라고 차리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주로 어떤 거 드셨나요, 왕들은? 임금님도 똑같이 밥 드시고 국 드시고 김치 드시고 뭐 나물 반찬, 조림 반찬 이런 걸 다 드셨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밥상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아나운서님도 뭐 칼국수 드시죠? 너무 좋아하죠. 칼국수가 궁중 음식일까요? 일반 서민 음식일까요? 아니,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는 궁중 음식이니까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아, 그게 궁에서 먹던 음식인가요, 칼국수가? 아니, 우리가 지금 현대로 본다 해도 예. 우리가 전직 대통령께서도 칼국수 엄청 좋아하시는 분 계셨잖아요. 예, 그러면 유명했죠. 그분이 드신 거는 궁중 음식인 거죠. 아,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임금님이 드셨다 했을 때 우리가 임금님도 배추김치도 드시고 깍두기도 드시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궁에서는 송송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또 배추김치는 네. 젖꼭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금님도 우리가 뭐 드시고 있는 것들을 다 같이 드셨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음식이 곧 약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그러면 특히 이제 궁중 음식에서는 그런 부분 더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뭐 재료라든가 뭐 재료 간의 궁합 네. 이런 것들 꼼꼼히 많이 따졌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재료를 쓸 때에는 우리가 소고기 궁중 음식에서는 고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나물을 볶는데도 네. 고기를 이렇게 기본 양념을 해서 자글자글 끓이다가 거기다 나물을 볶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기가 가열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칠맛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쉽게들 화학 조미료나 이런 것들 넣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궁이기 때문에 고기를 드실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맛을 낼 때도 그렇게 맞춰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고기들은 소고기 부위 중에 네. 엉덩이에 해당되는 우둔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둔살은 소 부위 전체에서도 이게 평안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어도 몸이 안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갈비살이라든가 뭐 이런 양지라든가 이런 고기들은 우리 몸을 다치게 해요.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라든가
매일매일 먹는다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요새 전에 시중에 나가보면 우리 갈비살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래서 못 사 먹잖아요. 네. 정말 다행인가 싶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둔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매일 점심에도 드시고 저녁에도 드시고 또 내일 드셔도 우리 몸을 다치지 않게 하는 평안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또 그래서 비교적 저렴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일 먹어도 되고. 네. 그래서 궁중 음식은 이렇게 항상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봄에는 훈기, 봄, 여름에는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네. 가을,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식재료들을 이용해 갖고 항상 이렇게 서로 식품 간의 배합을 맞춰서 쓰고 또 기름기가 많은 걸 음식을 먹게 되면 반드시 버섯을 같이 곁들여서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데 바로 이제 지방 분해 같은 게 몸속에서 안 되는 거를 버섯이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음식 하나하나에 다 그걸 맞춰서 해놨다는 거죠. 그렇군요.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궁중 음식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던 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서 네. 깜짝 놀랐고요. 네.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궁중 음식 메뉴라고 한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뭐 궁중의 꽃이다 이렇게 하면은 네. 우리가 신설로라고들 많이들 해서 알고 있죠. 예. 신설로 네. 이렇게 동그란 그 네. 예, 그 보통 그 놋그릇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예. 근데 색색 이렇게 넣 그렇죠. 예.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예. 어떤 음식이죠? 신설로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탕 요리의 하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고기와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고 위에다 예쁘게 오색 고명으로 네. 또 얹고 또 맛있는 견과류 같은 것도 얹고 이렇게 해서 화려한 그런 음식인데 여럿이 나눠 먹는 그런 뭐라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요만하지 않나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개인한테 주는 예. 뭐 신설로이기도 하지만 옛날 임금님들께서는 그 일상식으로 먹은 것도 아니고 예. 이제 연애 이렇게 행사 때 그렇게 드셨던 아, 건데 임금님도 매일 드신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신설로가 큰 세숫대 많은 신설로를 이만하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덜어서 나눠 먹는 그런 음식이었다 그래요. 네. 그야말로 이제 손님들 불러서 나눠 먹는 잔치 음식 같은 그렇죠. 거였네요. 네. 보기에도 예쁘고.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훌륭하고 네. 여러 가지 식재료를 다 그 한 그릇 속에서 다 음미하는 산의 진미죠. 신선이 먹었다 해서 신설로라고 하지 그러니까요. 않았겠습니까? 네. 고기는 옛날에는 한 마리 이제 정육점에서 고기를 팔고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그 소 한 마리의 고기, 내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음식에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신설로가 탕신설로거든요. 이게 국으로 끓여주는 거기 때문에 소 한 마리 부분이 골고루 이렇게 다 들어가게 그렇게 하는 음식이죠. 신설로는 이렇게 안치는 솥 안에 매일 먼저 수육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육회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렇게 예쁘게 지금 준비해 놓은 골패형으로 썰은 거를 고명으로 얹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위에다가 견과류 종류들을 또 다 얹어갖고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무척 화려한 음식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신설로를 열구자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열구자가 뭐냐면 기쁠 열자예요.
입을 기쁘게 하는 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700년도, 1800년도 때에는 구자탕, 열구자탕, 뭐 열구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1900년대에 가까워서는 신선로다, 신설로다 이렇게 이름이 이제 탕신설로다 이렇게 이름이 좀 바뀌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맛있으면 입이 즐거워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요즘 뭐 BTS도 워낙 대단하고 네. 한국 영화가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 지금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K-팝, K-드라마뿐만 아니라 K-푸드에 대한 네. 관심들도 워낙 대단해서 네. 여기서 이제 뭐 한국 전통 음식 체험도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아시아 쪽 계통의 사람들은 원체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유럽 쪽에서 막 관심을 갖고 계속 오셨어요. 유럽에서 네, 그래서 그 한 부분 나라에서 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통역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통해 갖고 우리 영국하고 또 미국 쪽에서도 오겠다고 예. 얘기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냥 코로나 때문에. 네. 예. 그런데 어찌 하든지 간에 이제 전 세계인이 우리 한국의 궁중 음식, 특히 한국 음식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 우리 한국 음식이 건강에 좋다 하는 걸 아셔요. 아,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갖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건강한 음식인가에 대해서 체험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을 한 9가지로 특징을 나눠주고 나서 네. 이 발효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거든요. 우리나라의 음식의 특성 중에 대표적인 게 발효식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간장, 그쵸. 된장, 고추장, 젓갈, 식초 이런 것들이 전부 발효잖아요. 네. 오랜 시간 그 숙성을 발효시켜 갖고 그걸로 우리가 음식 맛을 내주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걸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잖아도 제가 네. 이제 보도에서 많이 들었는데 네.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네. 외국에서 이게 면역력에 좋다고 김치가 그렇게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외국인들 오면은 그렇게들 관심 많이 보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된장이 이렇게 10년, 11년 된 이런 된장을 갖다가 네. 이제 불고기 양념을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드실 수 있게끔 하는 걸 하는데요. 정말 깜짝 놀래요. 어떤 면에서요? 이제 맛도 거부 반응이 없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된장은 사실 인물이 안 좋잖아요. 된장은 색깔이. 그리고 이제 향이 강해서 네. 외국인들한테 조금 별로일 것 어려운 같죠. 음식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해봐보면 우리가 간장과 같은 향이 나고요. 네. 전혀 이렇게 비위에 거슬리지 않고 대래 우리가 고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진 거라든가 또 누린내 이런 거를 된장이 다 잡아주기 그렇죠. 때문에 고기 요리에 그렇게 불고기 양념을 해서 먹게 되면 된장 맛은 온데간데 없고 그 고기 맛이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 싹 하나도 안 남기고 싹 어머나. 드시는 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요즘 이렇게 한식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이유 네. 단순히 뭐 K컬처의 영향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듯이 음식은 곧 저기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음식은 우리 선조들이 약선적인 그러니까 음식이 곧 약이다라고 해서 약식동원의 근본 사상을 두고 네. 항상 음식을 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간을 세게 해서 먹어도 우리는 지병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발효 숙성된 걸 이용해서 해주게 되면 우리가 그런 이게 분해라든가 흡수라든가 이런 걸 잘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세계인들이 우리가 한식이 세계화가 되는 부분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 음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접목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본인들 직접 하는 사람들 자체도 네. 이게 한국 음식인지 퓨전인지 뭐 이 구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국물 요리 같은 부분에는 그 뭐라고 할까 이제 MSG 같은 것들을 너무 네. 의존해서 하니까 외국인들이 아예 대놓고 말해요. 너네 나라 음식은 너무 훌륭하다. 그런데 너무 MSG를 많이 사용해서 속이 아유.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가 조리 원리에 맞춰서 음식을 하게 되면 저는 우리 한국 음식만큼 쉽고 간단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그 전처리 작업을 하는 거가 조금 이제 손이 많이 가고 하는 네.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한데 진짜 이렇게 음식의 조합, 맛에 그 서로 궁합을 맞춰서 하는 원리만 알면 음식하는 게 너무 쉽고요. 네. 우리가 MSG를 의존하지 않아도 너무도 훌륭한 맛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한식 또 궁중 음식이 지금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현지인들의 입맛에 좀 맞춰서 변형이 되기도 하고 혹은 뭐 현지에 있는 재료라든지 조리법이 이렇게 섞이기도 하면서 보통 퓨전 음식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식재료 자체가 같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본토에서 먹는 맛을 그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먹는 사람들 자체도 그네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 음식이 세계화가 어렵다는 게 조리법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식의 가짓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도 훌륭하게 많은 음식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걔네들은 튀기고 볶고 찌면 그냥 간단해요. 그래서 조리 도구가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 음식이나 이런 음식들은 뭐 예쁜 음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해주지만 우리 한국 음식은 맛있고 배불러야 되고 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절충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맞는 것들이 보면 전부 다 조리법이 너무 다양해요. 그 다음에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이래서 세계화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에서 나서서 하려고 할 만큼 네. 앞으로는 정말 큰 과제가 되는 훌륭한 그런 부분인데 그 음식 맛을 하는 사람이 알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게 퓨전화가 반드시 돼야 되지 전통적으로 해갖고는 그네들이 입맛이 안 맞다는 거죠. 아주 정확한 네. 이렇게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네. 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지 전통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내어주면 되겠어라는 분들도 있어서 네. 어떤 의견이 맞는 걸까 싶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뿌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네. 예, 그게 참 중요한 중요하죠. 부분인 네. 것 그리고 같네요. 뭐 유럽에 가면 유럽에 맞게, 중국에 가면 중국에 맞게, 일본에 가면 이렇게 해야지 되지. 그 뿌리를 지킨다고 가서 고지고대로 한국식으로 해주면 그 사람들 입맛에 안 맞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식재료 자체도 없잖아요. 네. 네. 야. 네. 자, 원장님이 한식, 특히 이제 궁중 음식에 대해서만 요리 연구만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 한식을 세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오랜 시간 고민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네. 궁중 음식 하신 지가 거의 40년 가까이 되신 거죠? 네. 야, 38년 됐네요. 어느새. 어느새. 네, 그러니까 인생을 거의 다 바치신 건데 네.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들 많으시겠죠? 어떤 예. 계획 있으세요? 저는 그냥 이제는 많은 사람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도 이렇게 오랫동안 담고, 네. 우리가 소금, 뭐 젓갈, 이래 아까 얘기했죠. 네. 우리가 발효식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들이 우리 음식 맛을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우리 먹거리를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쉽고 이렇게 건강하게 접할 수 있을지 식재료도 좀 더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왜냐하면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요. 그렇죠. 식재료도 바뀌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알고 있는 거를 네. 많은 사람들한테 보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할까 이런 거에 좀 고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뭐 지금 전 세계가 K푸드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어서 더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네, 한식 세계화에도 힘써 주시고 이 건강한 식문화 네, 정말 많이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네. 다들 관심 많잖아요, 요즘. 네. 네. 하여튼간 역할이 아주 기대됩니다, 원장님. 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네. 좋은 음식들 많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